역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 왜 아무도 모를까? 타이타닉보다 6배 더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 그런데도 아무도 잘 모릅니다. 1945년 1월 동프로이센에서 수십만 명이 소련군을 피해 탈출하던 중 독일은 민간인을 실어 나를 배를 띄웁니다. 그 배가 바로 MV 비렐름 구스틀로프 5. 원래는 나치 소속의 호화 유람선이었지만 전쟁이 격화되자 부상병과 난민, 아이들까지 9,000명 이상을 실은 탈출선이 됐죠. 겨울밤 발트해를 항해하던 중 어디선가 쏘아진 세 발의 어뢰, 소련 잠수함 S-13의 공격이었습니다. 배는 불과 40분 만에 가라앉았고 차디찬 얼음물 속에서 아이, 노인, 병사들이 그대로 수장됐습니다. 구명정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조차도 얼어붙은 바다 위에선 거의 쓸모가 없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망자만 무려 9,000명 이상.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이 희생된 해상 참사. 타이타닉보다 훨씬 더 참혹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전쟁 말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이 비극은 제대로 기억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전쟁의 그림자에 묻힌 비극. 비렐름 구스트로프는 그렇게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뉴질랜드 바다에서 발견된 소련의 위성? 1979년 뉴질랜드 남섬 근처 바다에서 아주 이상한 물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길이 1m, 무게 40kg짜리 금속통, 겉은 불에 탄 자국으로 덮여 있었고 군용 장비처럼 보였죠. 정체는 소련 인공위성 연료통, 그 안엔 우라늄 235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감시하던 냉전 시절, 이건 단순한 추락이 아니었죠. 소련의 위성이 뉴질랜드 앞바다에 핵물질을 떨어뜨렸다. 세계는 긴장했고 뉴질랜드 정부는 즉시 회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민간 어선이 발견한 이 캡슐은 군으로 이송됐고 핵연료 여부는 기밀로 유지됐습니다. 소련은 침묵했고 미국은 예의주시. 위성 추락이 아니라 우연한 핵실험장 조성이었다는 추측도 퍼졌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유출은 없었지만 이 사건은 경고처럼 남았습니다. 우주가 쓰레기로 넘쳐나기 전 이미 바다는 쓰레기통이었다는 걸. 소련의 첫 인공위성은 스푸트니크로 우주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00명이 사라진 탄광, 중장비 수십 대, 구조견 투입. 하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중국 내몽골 자치구 알샨시 거대한 갈탄 채굴 현장에서 갑자기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순식간에 광부와 장비, 건물, 도로까지 전부 흙더미에 파묻혔죠. 높이 80m, 길이 500m의 토사가 광산을 덮쳤고 죽음의 산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인원은 약 100명, 첫날 구조된 사람은 단 6명, 며칠 후엔 구조대원 2명까지 추가로 희생됩니다. 이 탄광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채굴로 지적을 받았고 사고 직전에도 집안이 불안정하다는 경고가 있었죠. 하지만 생산량 압박과 이윤 추구가 경고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폭우, 낙석, 유실된 작업 기록, 모든 것이 구조를 막았습니다. 당국은 기업 책임자를 체포하고 전국 광산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탄광 사고 사망자 수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매년 수백 명이 이런 식으로 기록에도 남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죠. 카메라에 찍힌 마지막 장면엔 무너진 산 위로 황색 먼지만 가득했고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30초 열차 충돌, 112명 사망. 단 30초 그 짧은 시간에 세 대의 열차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1952년 10월 8일 아침 런던 외곽 헤로우 앤 윌드스톤역 출근길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급행열차가 플랫폼에 정차 중이던 통근 열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철제 객차들이 찌그러지고 승객 수십 명이 안에 갇힌 채 비명을 지르죠.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 30초 후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스코틀랜드발 급행열차가 이미 사고 난 두 열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제동도 없이 그대로 충돌. 객차들은 산산조각, 기차는 서로 뒤엉켜 고철 더미가 되어버립니다. 현장에선 시커먼 연기와 기차 파편이 흩날리고 구조대는 수많은 사상자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 사고로 112명이 숨지고 340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이 출근길이던 일반 시민들이었죠. 사고 원인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기관사의 실수, 안개 낀 날씨, 신호기 위치 문제, 당시 기술의 한계가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영국 철도에 자동열차 정지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면 그 실수를 막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 사고는 너무나 비극적으로 알려줬습니다.
10년을 버틴 도시가 단 10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1897년 7월 19일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 실크로드의 요충지,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곳에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규모 6.5에서 7.0, 건물들이 무너지고 돔과 첨탑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 중심엔 레기스탄 광장, 초세기 동안 이슬람 학문의 상징이던 울루그벡 신학교와 비비아눈 모스크가 폭삭 주저앉았죠. 피해는 단순한 구조물 파괴를 넘어서 문화유산의 붕괴였습니다. 수많은 이슬람 고서, 천문학과 수학 기록이 담긴 서고, 벽화와 모자이크 아트가 먼지와 흙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구조나 복구 조치 없이 현지인들의 피해만 커져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도시 전체의 80% 이상이 피해를 입고 수천 명이 이재민이 되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에도 사마르칸트는 지속적으로 지진대 위에 놓였다는 점. 2000년대 이후에도 경미한 지진이 반복되며 복원된 건물들조차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역사 도시 사마르칸트. 시간은 이 도시를 지워버릴 수 없었지만 지진은 단 한 번의 흔들림으로 천년의 흔적을 무너뜨렸습니다. 129명 전원 사망, 해저에서 부서진 잠수함,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핵잠수함. 하지만 수심 800m 아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1963년 4월 10일 미 해군의 최신의 핵잠수함 USS 스래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시험 잠항에 들어갑니다. 이 잠수함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조용한 잠수함으로 소련이 절대 못 따라올 기술력이라 평가받았죠. 탑승 인원은 129명,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 기술자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수심 약 400m 부근에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소음 증가, 수압 이상, 시스템 고장. 잠시 후 교신은 완전히 끊깁니다. 몇 시간 뒤 해저에서 기포와 기름띠만 떠오릅니다. 잠수함은 해저 800m 지점에서 파손된 채 발견됩니다. 내부 구조가 찌그러지고 선체는 완전히 산산조각. 압력에 눌려 한순간에 붕괴됐던 겁니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냉각수란 용접 불량, 자동 비상부상 시스템 오작동, 게다가 시험 당시 예비 전력 시스템도 꺼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 사건은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평시해군 재해로 기록됐고 이후 SUBSAFE 프로그램이라는 전 세계 군잠수함 안전관리의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은 앞섰지만 안전을 간과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체르노빌보다 먼저 터진 20배 방사능. 아무도 몰랐다. 체르노빌보다 먼저였다. 하지만 세계는 이 참사를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1957년 소련 체첼랴빈스크 주 깊은 산속, 지도에도 없던 비밀 도시 마야크. 여기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이 몰래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폐기물 저장 탱크 하나가 냉각장치 고장으로 폭발합니다. 100톤 넘는 방사성 물질이 하늘로 치솟았고 히로시마 원폭의 20배 방사능이 뿌려졌죠. 문제는 그 누구도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소련은 그냥 농업재배 실패로 이주 조치 중이라며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냅니다. 수천 명이 방사능에 노출됐고 수백 명은 몇 주 내에 사망. 지금까지도 정확한 피해자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보다 29년이나 먼저 일어났지만 소련은 언론 통제를 통해 전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하도록 숨겼죠. 국제사회는 훗날 이 사건에 자체 이름도 못 붙여주고 키시팀 참사라 부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유럽의 체르노빌 존이 존재하고 그 흔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 때문에 우체국이 전쟁터가 된 이유. 이른 아침 1986년 오클라호마 에드먼드. 평소처럼 출근하던 우체국 직원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은 단 한 사람 때문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패트릭 셰릴, 44세, 전직 해병대원이자 우체국 직원. 동료들과의 갈등, 징계 위기, 그리고 끝없는 분노. 그는 무장을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같은 부서 직원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책상 밑으로 숨은 사람, 도망치는 사람. 단 15분, 총알 50발. 1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마지막 총성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고 이후 고잉 포스탈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일터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준 사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용한 장소에서 일어난 참극이었습니다.
탄저균에 봉인된 그린하르 섬. 바람만 불어도 치명적이다. 가까이 가는 것조차 금지된 섬. 지도에서도 사라졌던 영국의 죽음의 섬 이야기입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시기, 영국은 독일의 화학전 대비를 위해 생화학 무기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 대상이 된 곳은 스코틀랜드 북서쪽의 작은 섬, 그린하르 섬.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이 섬에서 영국군은 탄저균을 사용한 실제 생화학 공격 실험을 감행합니다. 수십 마리의 양을 섬에 풀고 항공기로 탄저균을 뿌립니다. 결과는 양들은 몇 시간 만에 괴사, 탄저균의 위력은 입증됐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섬이 오염돼 버린 거죠. 탄저균은 자연 상태에서 수십 년간 생존합니다. 그날 이후 그린하르 섬은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1980년대까지 일반인 출입은 금지되고 군은 방사선 경고문과 철조망을 설치합니다. 이곳은 위험하니 접근하지 마시오. 비밀은 한 환경운동가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국민들의 분노 속에 영국 정부는 1986년부터 정화 작업을 시작하고 수년간 포르말데히드와 해수로 토양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1990년 정부는 드디어 안전하다고 선언. 그렇게 48년 만에 봉인이 풀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자들은 조심스럽습니다. 탄저균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죠. 전쟁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44명 전원 실종. 태풍 때문일까? 이 배는 태풍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80년 9월 거대한 철광석을 실은 화물선 MV 더비셔, 길이 294m, 만재 배수량 20만 톤, 영국이 만든 가장 큰 상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일본 근처의 태풍 오키드 속으로 진입한 이후 연락은 완전히 두절됩니다. 무려 44명의 승무원 전원 실종, 그중 17명은 18세 이하의 견습생이었죠. 처음엔 태풍에 의한 자연 침몰로 간단히 처리됐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배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리 없다. 그 집념은 20년 후에야 결실을 맺습니다. 수심 4,000m 아래 더비셔의 잔해가 발견됐죠. 그리고 밝혀진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체 구조 결함, 하치 덮개의 부실 설계, 태풍이 아니라 설계 미비로 물이 스며들면서 배는 안에서부터 천천히 찢어졌던 겁니다. 더비셔 사건 이후 전 세계 대형 화물선은 새로운 안전 규정을 도입하게 됩니다. 죽음이 만든 변화, 하지만 44명의 생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